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벤처창업 박사과정에 있는 유넴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 관광 스타트업의 플랫폼 전략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관광 스타트업의 지금 현 주소를 약간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플랫폼 전략을 핵심 요인으로 도출하면서 스타트업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 스타트업 중에서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관련 리스트는 한국관광 스타트업 협회 회원사의 한 130여 개 중에서 그 플랫폼 사업 스타트업의 한 30여 개를 분류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또 현재 사업이 조금 중단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26개에 관련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플랫폼 경쟁력을 조금 점수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적인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 그 창업에 대한 부분과 또 그 창업 벤처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계속 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광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를 개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87개를 좀 발굴하는 그런 발굴을 했었고, 또 올해는 2020년에는 119개를 선정을 해서 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2020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광부 예산의 총 중에서는 관광 부분은 20.8%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작년 대비에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한 4.6%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벤처 관광 기업을 발굴하려는 그런 개수나 어떻게 보면 그 시도는 계속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창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창업 사업은 한 29.8%로 그 예산은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창업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서 지금은 1조 4,51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광 벤처에 대한 지원을 그냥 예비랑 관광 벤처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그 관광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별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려고 그 예비, 초기, 성장, 제도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확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좀 더 맞춤으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150여 개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6월쯤에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에서 한 120여 개가 선정된 거를 보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인 기반과 지식 집약적을 토대로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광 스타트업을 관광벤처 사업에 관련돼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시설 기반형, IT 기반, 체험, 아이디형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 스타트업의 특성을 보면 이제 핵심 자원이 공공재라는 것과 지역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들의 기업이 충성 기업의 확보가 어렵고 좀 시장의 주도권 자체가 소비자에게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관광의 형태가 개별 여행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개별 여행이 조금 더 확대되고 소규모 여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약간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제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참여자들이 계속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상호작용도 있고 또 진화해 가는 그런 생태계인데요. 그 안에서 좀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무한한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플랫폼 전략의 약간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을 모아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선순환 그리고 계속 지속성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플랫폼 전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플랫폼 전략을 이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 표를 지금 도출해 낸 건데 한 국내외 그 문헌을 조사했을 때 여기에서 주축이 됐던 논문은 장정훈 외에 제가 이제 색칠해 놓은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6가지 플랫폼 전략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창조와 새로운 가치 창조,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 비용 절감 효과, 네트워크 효과, 변화증 역량 이렇게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두면서 다른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쓰여졌던 문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처럼 6개의 그런 핵심 요인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또 하위 요인을 2가지씩 도출해내면서 최종적으로 12개의 핵심 요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혁신성은 플랫폼 사업에서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착출하는 부분을 혁신성으로 봤고요. 핵심 역량은 이제 다른 플랫폼과 어떤 차별화된 사업인지 그리고 계속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서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고요. 상호 호혜성은 공급자가 수요자가 서로 계속 어떤 기능들을 서비스나 제품 기능들을 보완하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은 서로 이제 수익 공유가 가능한지랑 비용 절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성은 플랫폼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보았고요. 진화 역량은 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외부와의 호환성이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통제 방식이 있는가 요거를 이렇게 6가지와 12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도출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사의 한 26개를 선별을 해서 이 핵심 요인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한 점수를 조금 책정해 보았습니다. 점수는 3가지 레벨로 이제 하이, 미들, 로우 이렇게 해서 5점, 3점, 1점으로 책정을 하였고 그리고 2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점수가 뭐 이렇게 아래 표와 같이 다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10점 그리고 8점, 6점, 4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6개사에 나왔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 경쟁력의 그 평균 점수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그 플랫폼의 우수 기반이 아직은 약한 것으로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6개의 요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네트워크 외부성과 혁신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거는 관광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스타트업의 특성상 아이디어가 많고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활발하게 계속하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높아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6개 핵심 요인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온 진화 역량과 상호 호혜성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보완성 인센티브, 상호 호혜성의 하위 요인인 보완성 인센티브나 아니면 진화 역량의 하위 요인인 호환성 통제 방식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에 조금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을 위한 그런 장치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에게 경쟁 모델을 조금 제시를 하고 그 단계별로 이제 그 스타트업이 계속 진행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학술적으로 기여를 하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약간 좀 계속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사업의 방향이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떤 목적이 있고요. 대신에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협회에 관련된 이제 회원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조금 더 배제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이기 때문에 조금의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좀 핵심 요인들을 좀 더 정교화하면 좀 더 성숙된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스타트업이 자가 진단을 하는 것처럼 어떤 평가 지표를 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좀 짧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을 연구하시는 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들이 많은 문제를 좀 안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자금 조달 문제거든요. 네네네. 자금 조달할 때 항상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네.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대사업이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평가 지표를 개발하셔가지고 그 검증하는 것까지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연구로서는 참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지표 개발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보통 일반의 스타트업들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방법들과 네. 현재 있는 이 방법들의 어떤 차이라든가 아니면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냥 벤처 투자에서는 좀 더 그 창업의 전반적인 부분들로 그 평가를 하자면 지금 이 부분은 좀 플랫폼 사업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의 플랫폼 전략을 제시했던 그런 문헌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도출해 내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6가지를 도출한 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우의 질문 받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스마트 관광도시 신화인가 현실인가 스마트 도시 계획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환 씨가 발표하겠습니다.